오늘의 주제, 지금 삼성이든 애플이든 폴더블은 사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일단 가열차게 어그로를 살짝 끌어보는 상황이다 라는 거. 폴더블은 사지 말라.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 자, 폴더블 대전 2026년 아이폰 울트라 대 갤럭시 Z 폴드 8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왜 사지 말라고 하느냐? 오늘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둘 다 아직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갤럭시 Z 폴드 8은 이미 나왔고요. 애플 폴더블은 이제 몇 주 뒤에 공개를 하게 되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왜 둘 다 아직은 아니라고 하느냐.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뭘 살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은 거예요. 왜 이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이든 애플이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라는 말씀을 좀 합니다. 이게 사실 핵심 문구입니다. 너무 비싸요. 진짜로 너무 비싸죠. 갤럭시 폴드 8 같은 경우도 아무리 저렴하게 산다 그래도 227만 원입니다. 이런저런 할인 같은 걸 겹쳐서 산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대 초반, 아무리 용을 써가지고 온몸 비틀기를 해서 사봐야 100만 원대 후반입니다. 비싸죠. 갈수록 더 비싸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좀 다른 맥락입니다.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일단 첫 번째 파트, 메모리 대란이 둘 다를 덮쳐버렸습니다. 폴드 자체도 되게 비싼데 메모리 대란이 지금 원가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더 비싼 시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품 원가 지수가 전자기 100이라고 쳤을 때 아이폰 17 프로 대비 아이폰 18 프로는 139 정도로 한 30% 정도 더 인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소비자 구매가 말고 부품 원가 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아이폰은 훨씬 더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AI 서버형 D램이 우선 배정되고 소비자용이 이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런 그래프의 모양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부품 원가가 이제 40%를 차지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TB 프로맥스 낸드 플래시 원가만 $250 이상을 차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가 압박이 곧 나올 폴더블 아이폰 가격표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울트라의 최종적인 가격표 얼마나 비싸질까라고 이제 추측들이 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출러들이나 루머들에 의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막 희망 회로를 막 돌렸을 때 나올 게 $1999입니다. 그럼 269만 원이 나올 거란 말이야. 맥북 값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상 시작가가 희망 회로를 돌렸을 때고요. IDC 전망 평균 판매가가 이제 $2,500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상위 모델의 전망은 $3,000를 넘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애플은 지금 2026년 생산 목표를 몇만 대로 잡고 있다? 1,000만 대로 잡고 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의 당초에 갤럭시 폴드 8이 공개되기 전에 원래 생산 목표는 7에서 800만 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1,000만 대로 상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만 대라고 하는 수치는 어느 정도 수치냐면 삼성 연간 폴더블 판매량과 맞먹는 수준이야. 그러면 야,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팔릴까? 라고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어마무지하게 비싸진 아이폰 울트라 가격, 그러면 야, 단순히 점검 너는 이거 단순히 가격 비싸지니까 사지 말라고 하는 거냐, 올해가 가장 저렴한 값일 텐데 이거 지금 사지 말라 그러면 나중에 더 비싸게 사라고 하는 거냐, 단순히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차근차근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삼성이 위협받는다 라는 입장이 되게 많았습니다.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므로 인해서 삼성이 이렇게 공고하게 만들어 놓은 이 시장을 애플이 갉아먹게 될 거고 삼성의 입지도 줄어들 거고 미래는 어두울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단 말이야. 근데 곰곰이 분석을 해보니까 삼성이 위협받는다라는 가이드라인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6년 폴더블 시장 점유율 전망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애플이 이 폴더블이 없었을 때의 상황에서는 나머지 시장을 그냥
얘가 없었던 거야.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25가 빠진 75를 100의 비율로 환산을 해서 얘네들이 나눠 먹고 있었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애플이 들어옴으로써 하락은 하는 거지만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폴더블이라는 제품을 사용하던 사람이 1000만 명이야. 근데 애플이 이 시장에 딱 뛰어들므로써 이제 25%의 시장을 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이던 폴더블 사용자가 13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뭐 대충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 점유율이 40%에서 32%로 하락하는 것 같지만 실제 판매량 자체는 유지가 되거나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애플의 신규 수입의 대부분은 삼성 이탈이 아니라 신규 유입이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파이가 넓어지면서 삼성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는 거야. 실제로 애플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접이식 디스플레이가 삼성에서 생산한 제품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삼성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1000만 명 쓰던 폴더블 시장이 1300만 명으로 부풀어 버리니까 얘는 더 부품이든 기계든 완제품 기계든 나갈 곳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노태문 사장이 그랬잖아. 들어와. 어떤 놈들이 들어오던 내가 이겨.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요런 측면의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스크가 너무나도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래도 역유입 가능성도 있는데 1세대는 거른다와 배송 지연이 이제 겹칠 수가 있습니다. 역유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또 애플도 경험해보고 갤럭시도 경험해보는 사람들 중에 삼성 거를 이렇게 딱 써보니까 그냥 보통 폴더블이네. 여권 사이즈도 좋기는 하지만 나는 삼성 플랫폼이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애플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곧 나온대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역유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1세대는 거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애플이 나오는 꼬라지를 보고 역시 1세대는 안 돼라고 하면서 또 역으로 또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두 가지의 측면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갤럭시 Z 폴드 8 같은 경우에는 늦은 예약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수령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이폰이 출시되는 걸 보고 이거 아이폰이 더 섹시해 보이는데 나 아이폰으로 넘어갈래 하고서 취소하고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삼성이 파일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인기 폭발로 순번 밀림이 지속이 되면서 아이폰 울트라 같은 경우 나왔을 때 리뷰를 확인한 다음에 1세대는 패스를 판단한 사람들이 역으로 아까 말씀했던 반대되는 케이스도 역시나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치고받는 잽과 카운터를 주고받는 와중에 재밌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불꽃 튀는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전쟁이 벌어지느냐, 존 터너스의 데뷔전으로 이제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불꽃 튀는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태문 사장은 지난 7월에 갤럭시 언팩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폴더블 업체든지 간에 애플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와라. 이 시장에 누구나 들어와도 나는 당당히 맞서 싸워줄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문을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우연찮게 뭐가 있었어요? CEO 교체에 대한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팀 쿡은 약간 좀 뒤에 상왕처럼 올라가시게 되고 사장 역할을 맡으실 분이 CEO 존 터너스가 이제 데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가장 세게 밀고 있는 게 뭐다? 폴더블이라는 겁니다. 이제 2026년 9월 1일 그러니까 아이폰 폴더블이 출시되기 며칠 전에 이제 정식으로 존 터너스 CEO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애플에서는 이 새 CEO 존 터너스가 애플 아이폰 울트라의 출시를 모두 관여를 했고 총괄 지휘했으며 책임을 지고 출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노련한 절대감자 삼성이냐 커리어를 건 신입 리더의 승부수냐 대결 구도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애플도 7, 8년에 가까운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서 폴더블 아이폰을 개발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삼성의 기술력이 많이 발전을 한 그런 것들을 더 개선판으로 해가지고 애플에 가져와서 더 이쁘장하게 내놓는다면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애플로서도 CEO가 새로 바뀐 입장에서 이 마케팅이 됐던 이 기계에 대한 퀄리티가 됐던 애플 입장에서도 비싸게 아이폰이 나올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금액을 올려쳐서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이폰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삼성도 가격 경쟁력에서라도 애플을 압도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폴더블 폰보다 가격이 조금 더 하향될 가능성을 점쳐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비싸질 것이다 라는 추측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있죠. 인스타 360 루나 울트라가 출시가 됐을 때 오즈모 포켓 포피의 가격이 인하돼서 나온 거를 보게 됐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중국 내에서 출시된 가격 그대로 출시된 거야 이런저런 얘기들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견제를 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오즈모 포피 자체가 굉장히 만듦새가 괜찮게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안 넣어줘도 될 것까지 막 넣어주고 이제
리모컨이 막 이제 막 옆에는 착탈식으로 붙어 있대더라 막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막 이제 포피도 그때서야 막 브이로그 팩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리모컨도 넣어주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더 저렴하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희망회로 1999달러의 초기 제품이 출시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폴드8의 반응이 너무 지금 폭발적으로 좋기 때문에 지금 애플도 아까 보셨죠? 800만 대, 7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상향한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애플도 공격적으로 이제 더 많이 생산하고 마케팅도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삼성은 가격밖에는 이제 볼 수 있는 게 없어. 기술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은 뭐냐? 산업 전체는 확실히 레벨업이 됐어요. 폴더블이 양강구도로 메인으로 올라온 거야. 어찌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휴대폰 시장 자체를 폴더블류 휴대폰들이 점령하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류 폰이 될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게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회사의 박 터지는 싸움 사이에서 조금 더 이득을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 폴더블 아무리 인기라 그러고 아무리 트렌드라 그러고 이게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비싸. 냉장고 한 대 값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갑을 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가격표부터 이 사람들이 손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다못해 폴더블이라는 폼팩터는 그대로 두고 폴더블 뭐 베이직, 폴더블 이코노미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낮은 것 쪽으로 계속 하면서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아이폰은 지금 우리 프로냐 아니냐 뭐 이렇게 갈리고는 있지만 라인업을 되게 세분화시켰잖아요. 아이폰도 이제 프로가 있고 프로 맥스가 있고 그냥 아이폰이 있고 아이폰 2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쪼개놓은 걸까요? 어쨌든 이 비싼 것들을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라인업 있어 하면서 이렇게 소개된 건데 만약에 플래그십 판매 시장 자체가 폴더블로 전환되게 될 경우에는 최종 승자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에 갤럭시 폴드를 사거나 아이폰 폴드 울트라를 사거나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한 해, 두 해 지나가는 걸 두고 보면서 점점 더 가격이 평준화되고 좀 더 안정되는 시기까지 기다려보는 게 더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어찌됐든 애플의 첫 승부수이기도 하고 시장의 반응 얘네들이 좀 자신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을 상당히 높게 책정해서 내놓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올해는 어쨌든 박터지게 점유율도 올리고 판매량도 높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두 번째로 격돌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폴드 9에서 이제 승부수를 더 보기 위해서 마케팅적 전략적 기기적 전략을 더 많이 첨가를 하게 될 거고 전략적으로 조금 더 첨예하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표면상 금액 자체는 뭐 23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올라갈지 몰라도 출시 당시에 마케팅 이벤트는 어마어마하게 뿌릴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용량 반값 이벤트가 적절한 예시입니다. 사실 280만 원짜리 갤럭시 폴드 8 울트라를 아래 단계의 버전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진행했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중간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갈수록 늘어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두 회사가 계속 경쟁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월 정액 요금제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본인들도 이제 제살 깎아먹기 해가면서 더 저렴한 가격 월에 한 10만 원 내외의 이용료로 아이폰 폴드를 3년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소비자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었던 구매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내놓을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아이폰이든 갤럭시 폴드 8이든 구매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참으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어쨌든 둘이 더 박터지게 싸우면서 이제 우리는 뭐 강 건너 불구경을 슥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놈이 더 싸게 내나 보자. 어떤 놈이 더 싸고 좋게 내나 보자. 이러다가 이제 그냥 그 사이에서 줍줍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사지 마세요. 저 같은 이제 유튜버들 리뷰어들이 먼저 사서 경험해보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보모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곰빠!